안녕하세요. 엘리트 광택의 이대원입니다. 오늘은 중급자 편을 한번 들고 나와봤는데, 전에 했던 초급자 편에서 이야기했던 세차 이런 부분하고 중급자 편, 광택 샵이다 보니 폴리시 광택하는 방법이라든지 좀 이런 것들을 한번 해주면 어떠냐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그냥 한번 작업을 해보게 됐습니다. 간단한 거를 우선 좀 이야기를 드리고 나중에 차후에 하나씩 자세하게 좀 가보는 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폴리싱이라는 게 뭐냐? 폴리싱은 네이버나 이런 데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광택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런 광택 보면은 왁스를 바른다거나 뭐 물왁스를 발라도 외국이나 이런 데서는 광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광택은 기계를 작업해서 기계를 돌려서 차를 한번 미세하게 클리어 코트를 깎아내는 과정을 광택이라고 대한민국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광택집이라고 하는 이런 명칭들이 생긴 거고요. 그러면은 광택을 하려면은 뭐가 필요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여기가 폴리셔, 광택기라고 하죠. 광택기 종류에는 듀얼하고 싱글,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이제 그 중간에 최근 들어서, 최근은 아니고 좀 됐지만은 뭐 기어 액션이라든지 그리고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뭐지? 그라인더에 연결을 시켜서 그만큼 파워가 많이 필요한 편심을 늘려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이제 피닉스 계열의 피닉스 536 저도 이제 한 대 가지고 있는데 그런 장비들도 있습니다. 나중에 인터넷 찾아보시면 피닉스 536, 피닉스 512 이제 이런 것들이 뭔지 편심이 흔들리는 그런 정도에 따라서 뒤에 숫자가 붙는 건데 이제 536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36mm 정도 흔들리는 이제 컨트롤 하기가 그렇게 쉽거나 그러진 않죠. 그 대신 작업하는 데는 속도는 빨라진다. 그 대신에 싱글이 가장 위험하다? 사용하기 위험하죠. 가장 많이 파지면서 모서리 같은데 작업을 하면 조금 이제 초보분들은 위험할 수 있죠. 그래서 싱글이 가장 위험하지만 속도는 많이 나고 듀얼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성이면서 속도는 좀 적고 이렇게만 대충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광택 약재를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데 광택 약재는 크게 그냥 세 가지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초벌, 중벌, 말벌 이렇게 스텝으로 치면 1스텝, 2스텝, 3스텝 이런 종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초벌로 많이 깎아내고 중벌로 많이 깎아낸 거를 어느 정도 완화시켜주고 말벌로 이제 깎아낸 그 면들을 이제 광을 띄워주는 역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광택을 하려면은 중요한 게 물론 다른 것들도 많이 중요하지만 중요한 게 조명이 필요합니다. 이 조명이라고 하는 게 밖에 일반 햇빛이나 이런 데에서 봤을 때보다 광택집이라든지 디테일샵 이런 데 요즘 가보면은 이게 조명들이 화려하게 잘 되어 있죠. 그런 조명들이 이 차가 가지고 있는 수월, 스크래치들을 잘 보여줄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느냐 라는 거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의뢰를 하실 때도 그 샵이 비싸다, 안 비싸다 굳이 이런 기준보다 조명을 보고 가서 의뢰를 하시면은 그게 훨씬 실패할 확률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조명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집이면 거기에서 작업을 해가지고 밖으로 나온 차들은 밖에 일반 광에서는 수월이나 스크래치를 많이 찾아보기가 힘들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좀 알아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광택 전처리, 광택을 하기 전에, 기계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되는 액션들이 있습니다. 이걸 안 하고 바로 기계를 대게 되면은 차량 겉에 묻어있는 오염물들, 특히 돌가루도 있을 수 있고 철분도 보면은 뭉쳐서 큰 것들이 하나씩 있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이 광택 기계 안에 물려서 같이 돌아버리면 오히려 더 스크래치를 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고속으로 돌아가는 기계이기 때문에 스크래치가 더 강하게 더 많이 나겠죠.
이런 부분 때문에 광택을 할 때 광택 전처리로 해줘야 되는 게 클레잉. 자, 클레잉에는 클레잉 바 찰흙같이 생긴 걸로 하는 것과 손에 끼워서 하는 미트 형식이 있고 타월의 반쪽이 클레잉 고무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바로 하는 게 가장 이제 일반적으로 샵에서는 많이 쓰죠. 왜냐? 바로 하면은 제거가 제일 잘 되니까요. 단점은 제거가 잘 되지만 그만큼 기스 또는 스월, 스크래치 이런 것도 많이 남게 되죠. 근데 그걸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클레잉 바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어차피 스크래치를 잡아야 되는 차기 때문에 밑으로 하거나 타월로 하면은 적게 나오기 때문에 그걸로 하면은 더 좋지 않느냐라고 고객분들이 전번에 이제 여쭤보기도 했는데 밑이나 타월로 하면은 아무래도 제 기준에는 오염물이나 이물질 이런 철분의 그 안쪽에 박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잘 빠지진 않아요. 그리고 시간도 좀 오래 걸리죠. 촬육으로 하는 거고 비교했을 때. 그리고 이제 필요할 경우에는 태클 겉에 묻어있는 이런 기름때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태클이나 이런 것도 좀 해주는 게 편하고요. 탈지 다 끝나고 나면 겉에 기름이나 이런 것들이 묻어있으면은 위에서 나중에 패드가 공회전을 하게 됩니다. 공으로 돈다고 하죠. 이제 이런 게 거의 일어나진 않는데 밖에 외부에 장시간 동안 방치되어 있던 차들 아니면 석회수나 이런 걸로 완전히 차가 겉에 코팅층이 거의 이제 이렇게 먹었다 그래야 되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따가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 건데 그런 차들이 간간히 있어요. 근데 탈지는 크게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철분 제거는 꼭 해줘야 된다고 권장을 드리고요. 타르 제거도 저는 권장을 드립니다. 해라고. 왜냐면은 타르 제거가 약한 것들은 나중에 광택이나 폴리싱을 작업을 할 때 제껴지게 되는데 이 타르가 굳은 것들이 있어요. 이 굳어서 깡깡해진 것들은 나중에 하다 보면 기계는 지나갔는데 타르 제거가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일반 분들은 많이 접하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한 2년 동안 세차를 아예 안 했다든지 뭐 이런 차들이 한 번씩 들어오면은 이런 상태가 되곤 하는데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렸고 사진 보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사진 혹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진 보시면 석회수하고 아래쪽은 자동 세차 그리고 솔 엄청나게 아까 말씀드렸던 한 1년 정도는 세차를 아예 안 하신 차예요. 제네시스 차량인데 차주분이 관리를 안 하셨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제 차 도장면, 이 본네트입니다. 본네트를 보면 수월들이 엄청 돌고 있죠, 여기에서. 이런 차들은 한 검은색 차에 이 정도 수월이 잡혀 있으면 제 기준으로 중급 정도로 봅니다. 그렇게 어렵거나 이런 작업은 아니에요. 수월도 많이 보이고, 이제 이런 차들을 작업을 할 때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클레잉하고 모든 전처리 끝나고 나면은 기계가 돌아가기 전에 기계가 여기 이쪽에 보면은 헤드라이트라든지 이제 앞에 이제 심볼들, 마크들 그리고 사이사이에 있는 고무 패킹들 이런 부분들을 약재가 있는 상태에서 패드가 같이 돌면 하얀색 가루나 이런 것들이 데미지를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얀색 고무나 패킹 이런 것들은 하얀색으로 변하면 잘 돌아오질 않죠. 그래서 이제 플라스틱 뭐 트림 케어 이런 것들로 다시 작업을 또 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 기계가 돌면서 데미지를 줄 수 있을 만한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테이핑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테이핑을 해주게 되면 작업을 할 때 편합니다. 솔직히 이제 이쪽 근처에 가서 작업을 하다가 조금 이렇게 닿더라도 테이핑이 돼 있으니까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테이핑이 끝나고 작업을 들어가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건 듀얼 광택계 이런 약재를 사용해서 여기 보면 이제 조명이 보이시잖아요.
위쪽에서는 스팟 조명이 저희도 이제 샵마다 틀린데 저 같은 경우는 스팟 등이 34개 요 정도로 이제 잡혀 있고요. 측면은 스팟 등이 잡고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이제 좁은 곳에서는 컨테이너 정도의 좁은 곳에서는 옆에서 이제 스팟 등을 잡을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스팟 등이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끌고 다닐 수 있는 이런 거를 제작을 해서 작업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네시스 차량에 전체적으로 지금 다 광택 작업이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기계 작업이 들어가면 이제 마지막으로 초벌, 중벌, 말벌, 마지막에 말벌을 치고 나면 이런 형태의 차가 이제 탄생이 됩니다. 이 차주분이 오셔가지고 이야기하실 때 새 차를 받는 기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광택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 차를 받는 기분으로 받아야 됩니다. 라이트가 비춰지는 이런 선명도가 틀린 거죠. 광택을 하고 난 차는. 오늘은 광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훑어본 개념을 했고, 그리고 많이들 여쭤보시는 레벨링 제일 많이 여쭤보세요. 돌방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돌방이 앞에 검은 차는 특히 좀 잘 보이죠. 하얀 차는 안 보이는데 돌방이 이제 고속도로 달리다가 앞차에서 튄 돌에 맞아가지고 페인트가 벗겨졌어요. 그러니까 벗겨졌으니까 이게 보기는 싫은데 이거를 붓펜으로 칠한다든지 아니면 페인트를 갖다 이렇게 묻혀놓으면 그래도 물방울 같이 또 동그랗게 돼 있어서 보기 싫고, 자 이거 복구하는 작업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제일 많이 여쭤보세요. 또 가능하냐 뭐 이런 것들. 이것도 이제 제가 이제 시공을 했던 건데 이게 근데 포인트가 한 32군데 정도 옆에 측면까지 해가지고 이제 속도를 많이 내시는 차주분이죠. 32군데 정도 작업을 했던 거, 이거는 한 3박 4일 정도 걸렸어요. 이게 그냥 레벨링을 하나씩 다 잡아야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쪽 레벨링을 어떻게 하는지를 다음에 2편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